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23명. 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경찰청 프로파일러 1기 배상훈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사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하루에 900건이 발생하고요. 10% 22만 건 넘어갑니다. 사실은 조금 더 아니면 암수 범죄가 많고요. 전체 사기 피해액은 한 160조 정도 되는데 피해 회복이 한 6조가 넘지 않습니다. 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기범들한테 그냥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사기범들은 보통 1, 2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범, 20범, 30범까지 갑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맞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나 조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1위라고요, 사기 범죄. 좀 안타깝고 좀 부끄러운 통계죠. 왜 그럴까요? 글쎄, 문화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과의 비교를 한 범죄학자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이 절도 대비 사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7대 3인데 네.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3대 7. 3대 7. 그러니까 사기 범죄가 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아마 신뢰 자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은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일본은 문화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잘 믿고. 예, 믿고 신뢰하고 또 챙겨주고. 네. 그리고 어떤 한번 그랬다 하더라도 배척하지 않고 이런 어떤 정 같은 문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상대로 사기극하기 이전에 이미 사기 전과 10범이 넘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 12월 인천지법에서 2년 3개월 선고받을 때까지 그때 사기 금액이 3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8억이에요. 예. 그 액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액수가 3억이라고 하는 건 실제의 피해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피해에 비해서 재판 들어가고 결론이 나는 피해액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수사 과정에서 이제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이랑 아니면 합의하도록 종용을 하거나 아니면 외상 합의 같은 좀 독특한 그런 방식이 있어갖고 현실적으로 피해액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1억을 사기 쳤는데 야 나한테 증언을 잘해주면 내가 한 3, 4천 갚아줄게. 예. 그러면은 피해자가 1억이 아니라 5천이다 이렇게 줄여준다 이거죠. 그걸 외상 합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검사님이나 수사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좀 일종 형사합의 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이게 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1인당 5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일반 사기. 그러니까 1인당 5억이 넘어가면 특가법상의 사기. 형량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청조라는 사람이 2년 3개월 정도 받은 것은 이런 절차, 그러니까 사기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쓰는 수법이군요. 수법적인 딱 부분. 걸려든 다음에는 그런 수법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하다가 합의해주고 증언 좋게 해주다가 사실은 돈을 받느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판사가 3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3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전청조 씨의 사기 수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은 유명인을 이용한다는 거.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다른 것은 결혼이라든가 약간 애정. 그러니까 이런 애정 결핍이라든가 애정 관련된 피해자분들의 감정적인 걸 이용한다. 그리고 무엇인가 분위기를 많이 조장을 한다. 예를 들면은 경호원 대동해 갖고 아니면 비싼 차 갖고 뭔가 있는 사람. 뭔가 좀 있는데 좀 약간 불쌍해 보이는 사람. 이런 형태의 두세 가지 일종의 코드, 분위기 코드를 이용하는 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수백 년 전부터 오는 수법이라고요?
그렇죠. 과거에도 조선시대에도 유명한 어떤 정승의 뭐 이걸 뭐 이름을 사칭한다든가 아니면 유명한 문인의 사칭해서 팔아먹 이건 뭐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네. 대동강물 팔아먹은 김삿갓.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사기죠. 물론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무슨 뭐 소위 말하는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어떤 사람은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칭해 갖고 네.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사서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사기범들이 보통 단독으로 사기치는 게 아니라 팀이 있다면서요. 보통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건 보통은 혼자지만은 보통은 이제 가족 사기단이 많고요. 네.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근데 서로가 또 안 믿습니다. 사실 가족도 가족 사기단이 사실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수법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공유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를 이렇게 좀 뭐 계좌를 공유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사실은 수사관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가족이 같이 했다고 하면 실제로 가족 전체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 사기 공범들에 대한 수사 방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공범화 시켜서 그들을 사기치면서 또 같이 하는 피해자를 공범화 시키는. 네. 그래 이런 방식들이 사기꾼들이 늘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남현희 씨가 2020년에 이제 재판 받을 때 피해자들한테 이제 좀 적게 사기당했다고 이제 종용을 해서 했을 때는 누군가 그 팀이 있어서 그런 작업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청조 씨죠. 전청조 씨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뭐 피해자한테 가서 이 정도 합의 좀 해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족일 가능성? 가족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네. 뭐 가능 충분한 거는 이제 어떤 방송국에서 그 일단 저기 전청조의 부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사기 범죄와 관련해서 궁금한 고민 등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는 사전 조사나 준비가 굉장히 치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보통 감방에 한 곳에 모아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정 행정 정체상 이 홍거를 하면서 홍거실에 넣으면서 서로가 굉장히 서로 간에 학습을 많이 합니다. 정보 공유하고 거기서 배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청조의 그 사기의 그 장이 됐던 게 시그니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오피스텔입니다. 뭐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사람들만 산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타겟팅을 한 거죠. 거기에 가서 무엇인가 굉장히 좀 뭐 차도 대놓고 경호원도 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걸려들 것이다. 네. 실제로 전청주한테 피해 당한 분들이 그런 데에서 좀 피해자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현 씨를 타겟팅하기 이전에 시그널을 장소로 이미 정해놓고 애초에 공간을 설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그널 이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타워가 그 롯데 그게 생기기 전에는 강남의 어느 때가 또 유명했었습니다. 네. 사기꾼들은 거길 또 노리고 이거 옮겨갑니다. 이제 패션 아이템이 달라지듯이 이 사기꾼들도 최애템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청조 씨가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나? 어떻게 넘어가나?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죠? 저렇게 너무 허술하고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시는 것들이 사기꾼은 말빨이 좋다. 네. 근데 말빨이 좋지 않습니다. 아. 말빨이 좋은 사기꾼들은 기껏해야 1에서 10 사이에서 한 3등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위기를 잘 만드는 세팅을 잘하는 사기꾼들이 최고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비싼 차 아니면 경호원 네. 뭔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예.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쓰고 세팅을 잘하는 사기꾼들이 최고의 사기꾼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가 한번 거기서 먹혀 들어가면 말은 별로 하지 않죠. 한마디 툭 던지죠. 먹힐 만한 그런 형태로 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준이 다르군요. 수준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빨로 해다는 것은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옛날에 제비라는
그렇죠. 어떤 뭐 말하는 유한 마담을 그렇죠, 맞습니다. 노리는 제비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주로 말빨과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기꾼들이 대부분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인빙자 간음 쪽에 가까운 사기꾼들이 제비인 거고 네. 특화된 사기꾼인 거고 실제의 진짜 사기꾼의 정수는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불쌍하게 생겼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기꾼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거울을 보세요. 네. 가장 신뢰할 만한 얼굴이 누굽니까? 자기 얼굴이겠죠, 당연히. 또 하나는 뭡니까? 전통시장에 가서 좌판을 피시는 할머니 얼굴을 보세요. 가장 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얼굴이 사기꾼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 심리를 잘 일단은 한번 먹고 들어가죠. 예,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구나 전청조 씨 같은 유형의 사기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설계라든가 공작을 하죠. 그 정도로 돈도 들이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서 될 수 있는 게 사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을 치밀하게 수사해서 찾아내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대비가 돼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아직 사기 범죄자들의 대비가 부족합니다. 그런 말이죠. 지금 드러난 피해자가 23명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그분들 다 멀쩡한 분들이겠네요. 아유, 그럼요.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좀 한다는 직업 가지신 분들도 있고 재산도 꽤 가지신 분도 있고 어디 가서 소위 말하는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절대 그렇게 꿀리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사기라고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알고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있는 분들한테 치는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분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달려들지 않고. 그렇죠. 예. 근데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 51조 원 통장을 보고 믿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전엔 뭐 유엔 아시아본부 사무총장을 사칭하고 또 블랙카드를 쓰고 이거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허무맹랑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자기 통장을 보여줍니까? 맞습니다. 누가 경호원 대동하고 다니면 그 조폭이지 그 재벌입니까? 근데 일반 분들은 재벌이라는 분들이 경호를 대동을 다닐까 그 잘 모르시죠. 네. 그죠. 좀 알만한 분들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51조 통장이 말이나 됩니까? 네. 그런데 혹시 모르죠. 왜냐하면 재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은근슬쩍 심어주는 그게 통장을 사기죠. 남한테 보여준다는 행위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남현희 씨가 직접 본 게 아니라면서요? 건너본 거죠. 말하자면 누구한테 전달해 본 그런 것들이 제일 심한 겁니다. 중간 사람한테 슬쩍 보여주고 그 사람이 말을 하도록. 그랬다더라.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다더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통장을 안 봐서도 믿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아는 사람에게 접근해라. 둘째 분위기로 접근해라. 셋째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넷째 은근슬쩍 핵심적인 것만 찔러라.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남현희 씨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남현희 씨는 직접 모르지만 시그니엘에 있는 어떤 사람부터 작업을 해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분위기상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조금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 섞고 이런 형태죠. 그 중간 사람을 하나 그렇죠. 꼬셔서 꽂아서. 그 사람이 남현희를 자기한테 소개하도록. 그렇죠. 신뢰 자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 예. 그리고 그럴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남현희 씨가 가장 현실에서 그 당시에 고통받았던 것이 펜싱 학원에서 벌어졌던 뭐 이제 어떤 그 강사와의 일이거든요. 네. 성범죄 관련된 문제. 그 고통받았던 그걸 내가 좀 해결할 수 있는데라고 조금 한마디 툭 던져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사실 저기 남현희 씨가 그때 이제 이혼을 했고 그러니까 네.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필요한 부분을 톡 던져주거나 애정결핍 관련 뭐 그렇다고 이런 거. 뭐 어떤 영역이든 네. 꼭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이 누구도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을 조사된 걸 툭 던져주는 겁니다. 사전에 다 조사해놓고 이제 그게 그걸 다 설계라고 하죠. 바늘로 콕 찌르는군요. 그 그렇죠. 부분을. 예.
그런데 남현현 씨가 공범 아니냐 이런 의심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고 설계의 시작 단계부터 어느 시점에선 공범화 전략을 씁니다. 사기꾼들이 공범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현실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지만 범죄적으로는 서브오디네이트라는 게 심리적 지배라는 개념을 쓰는데 초기에는 몰랐다가 중간쯤에는 약간씩 정보를 주고 알지 모르지 정도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조금씩 그 상황을 전개해 둡니다. 네. 그러고 본인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어떤 말로 아니면 분위기로 무마해 가죠. 네. 그럼 나중에 보면은 그게 말이 돼? 그걸 믿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한테 비난이 가게끔 하죠. 그래서 보면은 공범 아니야? 적어도 방조는 했겠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겁니다. 그거를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범이자 방조범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사기꾼이 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경감되고 네. 비난이 유명인한테 가게 되죠. 사실은 지금의 비난은 전청조에 대한 비난보다는 비난도 많지만은 남해 씨에 대한 비난도 있죠. 그렇죠. 왜? 그걸 몰랐어? 네. 아니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받았는데 왜 그걸 몰라? 분명히 근데 남현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정도면 알아야 되지만 네. 그 정도로 사기꾼들은 이걸 스며들게끔 합니다. 공범화 전략을 씁니다. 전청조 씨 사기의 결과물을 남현희 씨가 썼잖아요. 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전체 액수에 비해서 얼마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청조의 일방적인 증언이죠. 말이죠. 진술이죠. 나의 모든 수익은 남현이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지는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얻어야 될 수익을 그렇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외에 또 2차적인 3차적인 사기를 쳤을 수 있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주 공범 사이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방조가 드러날 수 있고 아직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를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현희 씨가 썼다고 지금 알려진 금액이 전체 사기 금액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일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일 수도 있고 네. 거기에 따라 남현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죠. 네. 이게 사기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씨의 주장은 그 유방 절제술도 남현희 씨가 하라고 해서 했다. 근데 그 진술은 어차피 둘 사이에 있는 일이니까 진술의 진부 여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럼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은 남현희 씨가 공범인 걸로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전청조가 피해자한테 무엇인가 뭐 투자를 권유하고 이러는 과정에 대한 뭐 대화록이든 녹취든 아니면 뭔가 CCTV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아니면 뭐가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개입했다라는 게 나오면은 남현 씨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녹음이나 녹화된 게 이제 남현이가 같이 하는 게 나와 있으면 그렇죠. 공범이 예. 되는 거지만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계좌는 남현 씨 계좌를 썼다. 네. 전청조가. 그러니까 남현 씨가 공범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계좌만 빌려줬다라고 하는 쪽으로 남현 씨 변호사 쪽은 주장을 할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빌려줄 수 있죠. 왜냐하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 부분은 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기 대상을 고를 때 말이죠. 남현희 씨 같은 유명인을 고르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쉬울까요? 더 쉽죠. 왜냐하면 한 고비만 넘으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뭐 남현 씨가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연예인 상대의 사기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어떤 여배우라든가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그 결혼한 지 뭐 일주일 만에 뭐 파견을 맞았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제로 그거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인가? 그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일종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사기쳤을 가능성이 높죠.
대개 그런 식으로 파경 맞았다고 특이한 거는 사기일 경우가 많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어쨌든 뭐 서로가 이제 합의하고 뭐 물어주고 말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고 어차피 사기라는 것이 서로 간에 합의하고 뭐 피해 뭐 변제하 그러면 사건 안 시키면 끝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유명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서 발생했던 피해는 사실은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친척이나 지인이나 뭐 아니면은 그 사람의 뭐 학교의 제자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팬클럽의 누구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남현희 씨도 남현희 씨를 보고 전청조한테 돈을 줬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가 상당히 큰 겁니다. 정작 남현희 씨는 피해 본 게 없는데 네. 이 경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정작 본 사기는 그 사람의 지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도 그렇죠. 그 사람한테 하면은 드러나죠. 바로 드러나니까. 나중에 칠 수도 있지만은. 네. 예.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사기 범죄율이 가장 높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입건된 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입건 전에 그냥 합의하고 말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가 갖고 그냥 손절해 버리는 이런 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건율이라고 할까요? 신고율이 뭐 4분의 1도 안 된다고요? 예, 4분의 1 정도? 예, 실제로는 5분의 1? 예, 5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그 뭐 액수가 사실 수천만 원이 안 되니까. 물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수천만 도 큰 돈이지만 경찰이 상대해야 되는 범죄의 규모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네. 수사 순위가. 그러니까 잘 느려지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놓는데 수사 진척은 너무 느리니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꾼 혹은 사기꾼의 어떤 관련된 사람들이 합의하자고 종용하면 소액이라도 합의하고 말고 끝나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국내에서 사기 범죄가 뭐 연간 조단이다 그래도 예. 그거에 한 5배를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실제로는 수십조 피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건 뭐 10조가 안 되니까요. 네. 그런데 말이죠. 전청조 씨가 이제 여성 잡지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게 그 재혼한다고 남현희 씨가 발표하기 전부터 그 여성 잡지가 접촉을 했다면서요. 예. 그거 나타나는 거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 기자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전청조 씨 계획이 좀 틀어지고 뭐 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잡지의 기자들이 사실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왜냐? 그 남현이란 분이 있는데 개혼할 사람이 좀 소문이 안 좋더라라고 하면은 일단 한번 달려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느낌이 왔으니까 달려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진까지 찍게 만들었으니까요. 사실은 그 계획이 없었다고 하고요. 본인은 전청조 씨는 예, 당사자 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실 전청조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거고 사진도 나가고 이렇게 공개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도망갈 생각을 했는데 거기 뭐 다른 탐사 저 보도에서 빠르게 그 신원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없었으면 도주했을 수도 있네요. 예, 저는 도주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해외로. 예, 미국 같은 경우 이미 작정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미랑까지는 아니어도 작정했다 하니까 금방 도망가고 그런 경우는 사실 한국의 경찰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하기가. 그래서 그냥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청조 씨가 예. 여자 아닙니까? 예, 생물학적으로도 여자고요. 근데 남자로 성전환을 했다 뭐 임신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성 정체성이 뭐 남자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 전청조라는 사람은 사기꾼인 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분이 성 정체성이 헷갈려 갖고 막 그랬다 그게 아니라
편한 방식으로 남자로 사기치는 게 편하면 남자로 친 거고 여자로 사기 여자로 친 겁니다. 그냥 사기꾼일 뿐입니다. 네.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잠깐 좀 불쌍하게 보여야 될 정체성이 그걸로 하는 거는 이 전청주의 전략입니다. 네. 예. 성전환이라는 게 뭐 몇 년 걸리잖아요. 3년 이상? 기본 3년 걸린다고 합니다. 피뇨기과 의사분들이 네. 왜냐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형태, 생물학적인 걸로 전환시키려고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뭐 어디 뭐 작은 어떤 호가 하나 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궁도 드러나야 그렇죠. 그러면 그 다시 또 남자 성기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몇 달 만에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전청조의 사기 계획의 일환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사실 알 수도 없는 거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기를 이제 당하시는 거죠. 근데 감옥 안에서 이제 뭐 예쁜 외국인 여자 예. 하고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펜팔로 뭐 결혼도 했다. 다른 감옥. 예, 남자 교도소의 그 남자 수용자랑 뭐 결혼도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눈만 뜨면 사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기꾼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요 동시에 서너 건 이상을 칩니다. 네. 동시에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분들이 그것도 감옥에서도 치잖아요. 네. 감옥에 들어오면 어떻게 사기를 칠까요? 수용자 대상으로 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수용자들이 싫어하는 범죄자. 범죄자들이 사기꾼들입니다. 자기한테도 치니까. 네. 말할만 입만 뻐끗하면 거짓말이니까 아주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수용자들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연초에 예. 임신 사기도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임신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냥 임신했다고 하고 네. 뜯어낸 거죠. 그게 출소한 지 한 달, 두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래서 돈을 뭐 7천 몇백만 원인가 네. 그 뜯긴 사람이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뭐 근데 그걸 어디 속아서 또 그걸 주고 그래. 그 정도로 이런 사기꾼들은 설계를 잘합니다. 설계를 잘한다 표현은 좀 그런데 효과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맞게 맞춤형 사기죠. 임신 사기 이것도 고전적인 건가요? 아 그럼요. 그것도 고전적이죠. 그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꽃뱀이라고 하나요? 네. 표현을 옛날에는 그렇게 썼지만 요새는 뭐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다시 쓰지만 꽃뱀들이 보면은 전청조를 싫어할 겁니다. 자, 청취자 문자 왔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요즘 보이스피싱 국제 전화가 자주 오는데 도대체 제 정보는 얼마나 노출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모 카드사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먹었던 적이 있죠. 그건 이제 그 카드사가 아니라 해킹당해서 네. 보안이 불철저해갖고 그건 뭐 저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천만 건 이상. 그러니까 몇 가지의 카드사나 이런 금융사가 보안이 불실해갖고 전 국민께 다 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당 10원, 20원에 팔려갖고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조직한테 이미 다 공유됐을 거니까 기본적인 건 다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이자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올리시는 뭐 SNS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 지금 메타인가요? 거기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이런 거 올리지 않습니까? 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신상이라든가. 예, 그거 다 수집합니다. 네. 범죄자들은.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 같은 거 아니면 얼굴 같은 거 요즘은 이제 AI 이런 기술이 좋아져가 그걸 이제 다시 합성해서 목소리로 자녀분들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자녀가 다쳤다는 식으로 또 보이스피싱 이용하거나 얼굴 영상 통화하는데 실제로는 그 영상이 본인의 자녀나 부모님의 영상이 아닌 만들어진 영상. 네. 기상천외하죠 사실은.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남현희 씨는 공범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글쎄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린 건 좀 애매한데 네. 그냥 이 서버디네이팅을 당한 건 맞고 네.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민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렇게만 맞아요. 형사적으로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 오늘 말씀드리니까 조금 전체적인 윤곽이 딱 보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부에서 사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성직자분들과 사기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고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목사님과 박세웅 교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들으셨겠지만 전청조씨 사기수법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사기 범죄 가장 높다. 아, 네. 이 사기 범죄라는 건 이제 무슨 절도나 강도하고 달리 이렇게 마음을 공격하고 판단을 공격하고 네. 이런 범죄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성직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교인들의 어떤 마음과 정신을 지켜드리고 네.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걸 굉장히 중심으로 삼으시는데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지실 수가 없겠어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욕심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해요. 욕심. 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특별히 재물에 대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저 안에 있는데 사기치는 사람이 그걸 잘 건드리는 거죠. 그 욕심을. 네. 네, 그래서 그 욕심이 발동 시작하면 사실은 사기치는 사람도 사기를 잘 치는 거긴 맞지만 욕심이 들면 눈이 멀기 때문에 그 사람 사기를 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이미 당하려고 준비가 돼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기를 잘 안 당하려면 평소에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욕심을 버리는 훈련. 네, 쉽지 네.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근데 뭐 한 가지 이제 간단한 뭐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욕구나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욕구와 욕망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들을 평소에 잘 단련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유혹에 조금 더 지혜롭게 방어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어떤 유혹에 조금은 덜 흔들리는 네. 그런 어떤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회는 아주 옛날부터 보면 안빈낙도라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걸 높은 가치로 생각했는데 네, 네. 요즘은 거꾸로 네네. 질투, 시기, 남을 부러워하고 이런 게 좀 너무 많지 않나. 네네. 그런 것도 요인이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기 당했을 때 기독교와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독교 원불교 뭐 특정 종교라 그래서 특별한 방법은 뭐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한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결국 먼저는 가장 더 피해 보지 않도록 이제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교인으로서 우리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기를 당했으면 결과는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더 힘든 거는 그 사기를 당했다는 그 자신에 대한 화, 네. 분노, 또 그 상대방의 분노 이것이 계속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도 잃었지, 사기도 당했는데 자기 마음까지도 다 상처를 받고 스스로 자책하고 이렇게 그러면 정말 사람이 삶이 피폐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정말 어렵지만 되도록이면 더 이상 그 사기의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 용서란 것은 꼭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 자신에 대해서도 좀 스스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종교에서는 그런 그 가르침이 가장 우선돼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인과라는 건 이게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 이제 그런 인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사기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되게 이제 차갑게 들리고 나 지금 너무 피해를 받아서 힘든데 이걸 내가 지어서 받았다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종교적인 가르침으로는 이제 인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은 어떤 고통의 원인은 과거에 내가 언젠가 좀 지은 바 또는 뭐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참회하는 시간을 일단은 갖게 해요. 근데 참회 속에는 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용서의 부분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과거에 어떤 받은 바에 대한 어떤 괴로움도 있지만 앞으로 또 지어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사기의 규모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조언이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어떤 심리적 취약점이 원인이 돼서 또는 뭐 과거의 어떤 행위의 어떤 잘못이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마음을 다시 챙겨서 새로운 복을 지으라. 이제 이런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네. 인과라고 말씀해 주니까 네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잠재의식 속에 자기가 욕심이 만일 없었다면 그렇죠. 네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을 네네. 테니까요. 네네. 그게 다 원인이 됐을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말이죠. 네네. 사기를 혹시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뭐 아직은 큰 사기는 안 당해봤는데 제가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교회에 간판이 있으니까 그 어떤 아주 좀 후줄근하게 옷도 이렇게 좀 빈 가난한 모습 복장을 하고 온 어떤 분 들어오셔서 자기 아들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바로 출소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힘들다. 교회를 꼭 내보려고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잘 좀 인도해 주면 좋겠다. 나이는 몇 살이고 잘 설명해 주라고. 저는 진짜로 그 아들을 걱정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온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 좀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돈이 여비가 좀 필요해서 얼마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진짜로 믿었어요. 네. 정말 그 앞선 얘기가 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을 줬죠. 예, 그래도 얼마나 주셨어요? 그때는 한 1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많이 예. 주셨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뵙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한 얼마 있다 내가 딱 깨달았어. 이거 혹시 그래서 내가 조사해 보니까 동일한 수법의 사람들이 전국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데 제가 어느 다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점심 먹고 있는데 동일한 수법의 사람이 똑같이 와서 똑같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래서 막 내가 그 혼내고 내쫓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뭐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여쭤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각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집을 방문하는데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가 이제 잠깐 쉬잖아요. 휴게소에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올라오시더니 번호표를 나눠줘요. 그래서 번호표를 딱 두고 있었더니 번호표를 불러주면서 오늘 당첨된 사람이라고 이 번호 있는 사람을 비싼 시계가 있는데 오늘 당첨을 됐기 때문에 이 시계를 아주 싼 값에 드린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순간 아버지한테 선물 하나 좀 해야 되는데 싸게 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 휴게소에서 멈춘 차량 안에서 제가 덥석 구매를 했죠. 알고 보니까 사기였더라고요. 근데 시중에서 10,000원도 안 하는 시계를 제가 한 5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청취자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좌우명으로 삼으면 사기 한 90%는 안 당하고 또 10%는 믿는 주위 사람들한테 당한 거니까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종교인을 사칭하는 사기꾼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적 사기라 얘기하기도 하고 종교 사기. 사실 그 제일 사기 많이 치는 그 종교인의 어떤 대명사 중에 목사가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목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면 특별하게 안 보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성직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많고 자기 앞에 나타나는 성직자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속아가는 경우가 많고 또 목사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꾸로 목사가 말 잘하면 또 욕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종교 사기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사실은 속이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파탄에 이를 수 있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입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그게
일종의 영적인 사기이고 종교적인 사기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기를 당하는 것도 1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사기 당하는 나라도 아마 세계에서 1위가 우리나라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 교수님, 네네. 제 주변에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네네. 어떤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죠. 자기도 모르게 남편 모르게 뭐 네. 돈이다 뭐 계속 갖다 바치는데 네네네. 뭐 숨기고 하지도 않는데요. 네. 당당하게 하고 네네. 나의 살 길, 나의 영혼의 맞습니다. 네. 을 구해주시는 분이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기를 이제 왜 당하냐고 이제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어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모두가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귀신에 혹해서 뭔가에 혹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취약점이 어떤 사기에 이용당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종교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은 저는 불안이라고 봐요. 불안. 근데 불안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안을 어떤 신적인 존재라든지 어떤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어떤 뭐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온갖 것을 이제 다 갖다가 바치거나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도한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조언 정도가 아니라 과도한 의지를 해서 어떤 그런 불안감을 이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어떤 종교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쉽거든요. 자신의 네.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어떤 노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희생이 아니라 믿으면 바로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혹되기 쉽고 좀 끌려다니기 쉬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교적 사기가 오히려 좀 만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목사님, 예를 들어서 네. 전청조시 사기 같은 거는 내가 사기 당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해 주신 영적인 사기, 네. 종교를 사칭한 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사기 당하고 있는 거 아는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그러면서 장기간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간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기치는 영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그 분위기예요. 집단 분위기. 집단.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확신이 좀 덜 없다가도 그런 분위기에 빠지고 그런 집단들이 막 환호하는 거 보면 아 이거 분명 뭐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판단과 이성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위기 휩쓸려서 가면 교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눈을 잃게 되고 점점 저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아 내가 한 거니까 맞아야 돼. 맞을 수밖에 없고 맞아라고. 그래서 남이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반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쉽게 막 너 잘못됐어 막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차근차근히 이해하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교무님, 네네. 아까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부동심 가지고 네네. 욕심을 없애면 그런 사기에 이제 잘 안 걸릴 수 있다.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네. 너무 원칙적인 말씀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기꾼을 딱 만났다. 네네. 그랬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네네. 어떤 도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사실은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기는 결국 자신의 가장 심리적인 취약점이 공격당했을 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크게 뭐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 한쪽은 자만감이 되게 높은 사람, 어떤 자신의 어떤 자신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은 옆에서 그거를 부추겨주면 뭔가 이제 그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은 안도감을 주고 나만 믿으라고 하고 이런 어떤 강한 어떤 리더의 역할을 보여주면 또 거기에 또 쉽게 끌려가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사기라는 행위 이전에 자신이 평소에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불안해한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취약한 거, 사람이 됐든 어떤 장소가 됐든 시간이 됐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취약한 점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알아차리고 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노력들을 좀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근원적으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취약점을 공격하는 사기를 막는 중요한 그 자기만의 어떤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 뭐 어떤 뭐 제도라든지 또는 어떤 누군가의 조언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고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심리적인 방어
그러고 하려면 자기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사기 당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네네.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사기 맞습니다. 당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이제 과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어떤 네. 예, 그런 어떤 네. 그러니까 인격 도야가. 자, 이런 질문이 왔어요. 왜 한국 국민이 사기 치는 사람이 많고 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지 네네. 어떤 한국인의 특성에 어떤 기인한 바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교문님하고 밖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 교무님도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뭐 욕심, 불안 이런 것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시스템화돼 있지 않는. 예. 그러니까 사회 전체 흐름이라든가 삶의 구조가 나름대로 정리되고 시스템 돼 있으면 시스템대로만 가면 되는데. 사실은 네. 사기 치는 것도 굉장히 돌발 상황이잖아요. 돌발 어떤 도전이고 질문이 오고 나타나는 건데 사회가 불안정하고 또 구조 자체가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불안하고 삶의 어떤 그 유동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변형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변화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떤 그 조그만 사기도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어떤 또 하나의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 쉽게 이게 빠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나는 외롭고 힘들고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라도 도와준다고 하니까 쉽게 빠지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 시스템이 탄탄한 나라 같으면 시스템대로 모두 가겠지만 불안정하면은 약간의 편법,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네. 이러는데 솔깃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그 통장 사기요, 통장 이런 그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너무 쉽게 변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조할 수 없게 시스템 만들면 되는 건데 변조하기 너무 쉽게 가능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네, 교통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가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분기점 쪽으로 하월곡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차 한 대 서 있고요. 이 여파로 묵동부터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 지하차도 안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3차로가 통제되고 있어서 그 뒤쪽으로 서행되고 이후로는 이화교 전후 구간 그리고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도 현재 차선 긋는 작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3차로가 통제되고 있고 양화대교부터 작업하는 동작대교까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도 서행되고요. 강 건너편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현재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역시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성직자인지 감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의심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입인 거를 의심하셔야 돼요. 나만 믿어. 의심하지 마. 왜냐하면 의심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욕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 믿어. 네. 내 말만 믿어. 내가 정의야. 내가 답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끌어가는 종교인 지도자가 있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같은 맥락인데 그 사이비 성직자들 이런 자기를 신격화시키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집회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말하는 말을 보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가능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집회를 만들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이거는 가짜다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실은 좀 그 성직자란 좀 이렇게 어떤 시각을 벗어버리고 그냥 사람인가부터 보셔야 돼요. 사람인가 어떤 뭐 성직자인가 둘째치고 이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그걸부터 판단하기 시작하면 성직자까지 안 가도 벌써 인간이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최근에 전세 사기도 그렇고 각종 사기가 많은데 혹시 한국 사회가 큰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세 사기술이야 사실은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이런 뭐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욕심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어쩔 수 없게 받는 정말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말 그 너무 가슴 아픈데 이분들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나도 사기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네. 그래서 사회에 이제 한탕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박을 내야 되는데 네네. 차분차분 길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허영심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노력하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세상의 이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일하는 어떤 노동의 소중한 가치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좀 약화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고 네.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은 이런 사기가 만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전세 사기도 나왔지만 인과의 원리에도 이제 공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함께 짓고 함께 받는 거.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큰 상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자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자각을 통해서 진급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 목사님, 박 교무님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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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방송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